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광운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총 10개의 대학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운대학교는 문의가 굉장히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가 광운찬미인재 전형에서 이제 3등급대의 일반고 학생들을 가장 많이 선발해주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운대학교랑 국민대학교는 둘 다 붙으면 어디 갈래 컨텐츠까지 이제 나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의 교과성적 우수자는 합격자들의 내신이 2등급대 초반대 그리고 자연계열 1등급대 후반대를 찍었어요. 특히나 이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점은 광운대학교는 이과의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과생들의 좀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이과생들에 대한 대우가 좀 더 좋다라는 점,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는 이제 인문계열과 예술계열이 양쪽 다 균일하게 좋은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의 교과후사 전형과 비교해서 보면 국민대학교는 이제 2합 5, 2합 6에 교과 최저를 넣는 구조인데 이 광운대학교는 교과성적 우수자의 비중도 좀 적고, 왜냐면 국민대는 463명, 그러니까 거의 3배 넘는 인원수가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전형이 있어서는 최저가 없는 교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기본적으로 광운대는 논술 우수자 전형도 그렇고 교과도 그렇고 전부 다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최저가 없는 학교고, 면접일 같은 경우도 수능 이전에 있어요. 그래서 11월 21일과 22일에 나눠져서 그때 면접을 보고 2주 후에 수능을 봐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논술 우수자만 수능 이후에 보는데 자연계열은 12월 12일, 인문계열은 12월 13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도 최저가 없다는 점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있는 국민대는 어떨까요? 가나다 수능을 했는데도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국민대학교는 교과 성적 우수자가 아까 우리 봤던 광운대보다 3배나 많아요. 그리고 최종 평균도 자연계열이 좀 더 낮은 구조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광운대는 최종 평균이 자연계열이 더 높았죠.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이건 광운대는 없는 거예요. 이 전형과 교과성적 우수자의 내신은 좀 비슷한 정도이고 약간 학교장 추천 전형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과가 30% 반영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70%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등급 중반까지 합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전형이에요. 그래서 2등급 중반이면 국민 프론티어를 쓰기보다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는 게 취업을 노리기에 좀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에는 618명 선발하는데 우리가 아까 광운대에서 봤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광운찬미인재 전형이 인문계열 자연계열 3.15 정도였어요. 근데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2.6, 2.8 그 정도 라인으로 항상 이제 자연계열이 조금 더 입결이 낮은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고, 또 2등급 대 학생들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등급의 학생이 일반고 학생이 저한테 전략 컨설팅을 오게 되면 광운대를 좀 더 추천을 하고, 국민대의 경우에는 3등급은 합격이 3배수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 전형을 좀 많이 선발을 해요. 광운대가 농어촌 전형을 67명 선발하는데 국민대는 100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3배수의 면접을 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광운대가 농어촌 전형을 이제 일괄로 서류 100으로 하는 것과 좀 구별이 되죠. 그래서 국민대가 농어촌 전형으로 3등급의 학생들에게 좀 문을 많이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농어촌인데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광운대랑 국민대 중에서는 전 국민대를 쓰라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광운 찬미인재 전형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내신 때도 그렇지만 면접일이 많이 구조적으로 달라요. 광운 찬미인재 전형은 수능 2주 전에, 그리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수능 보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인문, 자연, 경영, 그다음 자연, 예체능 나눠서 12일과 13일에 면접을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는 특히나 수능 보고도 한참 지나서 12월 9일에 면접자를 발표한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자, 금호공과대학교입니다. 금호공과대학교의 경우는 역시 제가 최근 5년 동안 컨설팅 문의가 거의 없었던 학교에 해당이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금호공과대학교는 생각보다 입결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학종이 있어요. 그래서 문의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호공과대학교의 전형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과 최저 전형, 최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KIT 인재나 지역 인재 같은 학종 면접 전형, 학종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교과 전형과 학종 전형의 내신대가 되게 비슷해요. 해서 내가 4등급 초반대다라고 하면 금호공과대학교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의 영어를 포함해서 3합 13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교과 최저 전형에서. 또 이제 교과 농어촌 전형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인문사회 계열의 3합 15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대랑 이학 계열은 어떨까요? 여기 이 두 전형의 경우에는 수학 나로 하는 경우에 수학 나 포함 3합 13, 수학 가 포함 경우에는 3합 14를 요구하고 있고요.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보다 두 등급씩 더 쉽게 수학 나 포함 시 3합 15, 수학 가 포함 시 3합 1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 나형이라도 공과대학교 쓴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점이 좀 독특해요. KIT 인재, 지역인재는 면접일이 KIT 인재 전형의 경우 11월 21일,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11월 22일입니다. 벌써 11월 21일과 11월 22일도 면접이 많이 겹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호공과대학교에 대한 문의가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간단하게 볼 대학으로 남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니은으로 넘어왔네요. 남서울대학교는 간호학과가 있다는 특수성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교과 위주의 전형을 많이 하고 교과 면접 전형이 386명, 종합 전형이 301명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입결 비슷하고요. 최저가 아예 없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4등급 때 중반대가 주로 합격을 하게 되고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의 경우 이쪽의 경우에는 이제 4등급 때 후반대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 면접을 보는데 이 전형은 합격자 내신 평균이 5.2 정도였고요. 제가 보니까 한 6등급 학생도 합격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요 학종도 역시 6등급, 7등급도 합격이 됐었어요. 왜냐면 4배수까지 면접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6등급, 7등급도 합격할 수 있는 학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교과 면접은 면접일이 11월 7일, 8일, 요 종합 전형은 면접일이 11월 14일, 15일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전형은 면접이 없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보게 될 대학은 벌써 이제 니은 하나 있었어요. 사실 남서울대학교라도 나사렛대학교라고 있는데 아마 한 번도 문의가 없어서 제가 다 뺐을 겁니다.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예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의 특수성은 제가 느끼기로는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좀 입결이 좀 국민대랑 비슷하게 2등급 대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국민대는 인문계열이 점수가 더 높았죠. 단국대학교는 자연계열이 좀 더 높은 내신대를 보이고 있고요. 교과후사 전형의 등록 평균이 2.4인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거의 2등급 대 학생만 저는 선발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창업인재는 전혀 신설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창업인재 단국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전형도 제가 많이 합격을 시켰었는데 저 전형에서는 얼마나 굉장히 액티브하게 창업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낮은 내신 때도 합격이 됐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고름기회, 사회적 배려, 기회균형, 농어촌 전부 일괄로 선발해서 3등급 대 그리고 이제 기균 같은 경우에 4등급 대까지 합격이 됐고요. SW인재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에만 있죠. 그리고 논술후 수자는 최저가 없어요. 지금 최저가 있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후수자 전형 맨 처음 봤던 거 있죠. 그 전형을 제외하고는 최저가 전부 없습니다. 논술도 최저가 없어요. 교과가 40% 들어가는데 논술 전형에서 선호하는 내신대가 4등급대다. 그래서 3등급 학생들은 여기 논술을 잘 지원을 안 합니다. 4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논술 전형이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다. 그리고 여기는 인문계열이 12월 5일, 자연계열이 12월 6일에 논술을 치르러 가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DKU인재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 의대에서 면접을 추가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DKU인재는 면접을 없앤 지 꽤 오래된 전형이고요. 의대를 제외하고는 전체 학과에서 면접이 없습니다. 해서 생기부의 반영률이 높고 실제 자기소개서의 반영률은 꽤 낮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생기부가 잘 되어 있고 2등급대 학생이라면 이제 지원하시라고 하는데 보통 생기부가 잘 되어 있고 2등급의 학생들은 단국대보다 더 높은 학교를 지망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천안 캠퍼스는 어떨까요? 자, 천안 캠퍼스는 DKU인재 전형이 더 많은 인원수를 선발을 합니다. 죽전 캠퍼스가 346명인데요. 천안 캠퍼스는 448명 더 많죠. 그리고 의대랑 치대랑 간호학과 전부 여기 있어요. 의치한수 전형 중에서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엔 그런 쪽이 전혀 없지만 이쪽이 메디컬 캠퍼스가 있어서 의대, 치대, 간호학과 전부 여기 있다. 천안에 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후수자, DKU인재 이 두 개 정도를 보시면 좋고요. 문예창작과도 예전에 이제 입시 많이 도움 줬었는데 여기 교과후수자 전형에서 우리가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는 인문, 자연 둘 다 그 2합 6이었어요. 인문은 수학 나형, 자연은 수학 가형이었고요. 인문, 자연 공통입니다. 여기는. 공통이니까 한 단계씩 쉬어진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요. 네, 2합 7로. 그리고 간호학과는 2합 5예요. 그래서 좀 더 까다로운 최저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학계열은 어떨까요? 의학계열 이번에 처음으로 면접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의학계열과 문해창작과만 3, 4배수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의학계열이 3합 5인데 수학가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3합 5를 맞춰야 되고 또 과탐으로 맞춘 경우에는 소수점 전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국영수로 3합 5를 맞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뭐 대부분 학생들이 상위 학생들이 1등급, 2등급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의예과 면접일은 12월 12일, 뭐 문예창작과도 마찬가지고 치의예과는 12월 12일과 12월 13일을 이제 양일간 보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의학 계열이 이렇게 최저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치의에는 어떨까요? 여기 의학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의예과와 치의예과가 포함입니다. 따라서 의대도 3합5 수학과 포함, 그 다음에 치대도 마찬가지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예창작과의 경우에는 최저 없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될 대학이 대구가톨릭대학교. 제가 지금 이번 영상은 좀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는 학교들, 그런데 이제 자료집에는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터치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의대도 있고 간호학과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교과후사 전형의 합격자들 등록평균이 4.7 정도고요. 5등급도 합격이 됩니다. 최저 없는데 이제 의대랑 간호학과만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의대는 이제 7배수의 면접 보면서 최저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DCU 자기추천 전형의 경우는 교과 면접 전형이에요. 교과 면접. 근데 여기에서도 나머지는 5배수인데 의예과만 7배수 면접을 봅니다. 좀 독특한 게 교과 면접 전형인 DCU 자기추천 전형이 있고요. 학종 면접 전형이 DCU 인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자기추천하면 학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결 같은 거 잘 비교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DCU 인재는 이제 학종 면접인데 5배수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이 되고 5등급, 6등급 학생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합격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정시로는 가기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내신대를 잘 따져서 여기에 진학하는 것이 손해인지 아니면 괜찮은 접근인지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저 기준은 의대는 지금 4합 5, 간호도 2합 7, 그 다음에 여기 의예과는 이제 동일하고 간호도 여기선 동일하게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의예과에 그 과탐을 한 과목으로 하는 4합 5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사는 다 5등급입니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이 있고 면접일이 있는데 이 12월 5일에 그 다른 전형과의 논술이라든가 면접이 겹치지 않게끔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볼 대학은 대구 한의대입니다. 대구 한의대의 경우에 교과 일반, 그 다음에 교과 면접 전형이 또 있어요. 그리고 기린인재라는 학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인재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한의대를 뽑기 위한 학종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 학종 전형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한의대의 경우 여기가 이제 높은 점은 여기 이 비중상 한의대가 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의대는 최저가 4합 7 정도를 요구하고 간호학과는 3합 9 정도를 요구한다는 점이 이제 보이죠. 그리고 고른계 전형의 경우에는 조금 더 수월한 최저인 4합 8을 요구하고 인문계열도 뽑는데 인문계열은 4합 7을, 그다음에 간호학과는 3합 12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수학가를 포함 시에는 3합 11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최저들도 다 보입니다. 대관이대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의치한수 영상에서 찍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대학은 대전대학교인데요. 대전대학교의 교과후사 전형, 농어촌 전형, 그 다음에 군사학과 전형이 좀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해와인재로서 소규모의 한의 학생을 뽑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대학교의 경우 의외로 여기가 국립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사립대학교예요. 사립대학교고 또 한의학과가 굉장히 센 곳이라서 이제 한의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교과후 숫자도 이제 한의대 부분은 다 제가 체크를 해놨고요. 최저 부분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요건 제가 다 읽어드리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은 또 까다로워서 교과후사 전형과 동일하다고 이제 체크를 해놨고요. 사실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외우는데 대전대학교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최저를 다 못 외웠어요. 그 다음에 볼 대학은 대진대학교. 대전대학교는 대전에 있는 거고요. 대진대학교는 포천에 있는 거예요. 포천에 있는 대학인데 아무래도 이제 도로적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좀 계속 이제 입결이 올라가고 있는 구조고요. 여기 미공개라고 하는데 사실 4등급, 5등급, 6등급까지 이제 합격을 하고 윈윈 대진 전형의 이제 등록 평균은 4등급대 후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배수에게 면접에 기회를 주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11월 14일, 그 다음에 자연계가 아닌 학과들을 11월 7일과 8일에 보게 되고, 또 최종 합격자 발표를 요 두 전형의 경우에 11월 27일에 해주기 때문에 내가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대학생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요걸 안전 전형으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안전 지원을 할 때는 그 지원이 빨리 발표나는 학교를 이제 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대학생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대학들을 하나씩 더 이제 극복을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해서 이번 3탄 영상은 제가 가볍게 짧게 넘어가는 영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료집을 구매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전략 컨설팅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하루에 일하고 말하는 시간이 10시간이 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게 될 31번 대학이 덕성여자대학교예요. 이 대학 볼 때는 제가 최대한 목 관리를 잘해서 조금 더 상냥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